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좀 긴 방콕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3년 만에 방콕 여행을 오면서 오기 전에 뭐 대마다 코로나다 여러 가지 걱정했던 것들과 실제로 여행을 와보니까 이제 어떻더라 하는 것들을 좀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밖에 짜오프라야 강이 보이는 이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콕은 되게 여러 번 와봤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처음 와보는 거니까 해외여행 자체가 처음이었으니까 해외는 어떤 분위기일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와보니까 일단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중국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오히려 뭐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 어딜 가나 많다고는 하는데 정말 묻힐 정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중국인들이 좀 찾아보기 힘들고 그 자리를 한국 사람들이 다 꽉 채운 느낌? 어딜 가나 한국어가 들려오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호텔 안에서도 뭐 조식 먹을 때나 뭐 수영장 이용할 때 뭐 그냥 로비를 막 왔다 갔다 할 때 엘리베이터 탈 때 그냥 한국 사람들 천지였어요. 처음엔 스쿰빗에 있는 쉐라톤 호텔을 묵을 때는 특히 체감상 그냥 한 70%는 한국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마스크 착용은 한국 분들은 진짜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진짜 많이 쓰고 다녀요. 저는 뭐 3번 3차 접종까지 했고 또 여행 오기 일주일 전에 독감 주사도 맞고 왔거든요. 걱정이 돼서 그 실내에서 꼭 쓰고 실외에서는 뭐 벗어도 되고 안 벗어도 되고 이게 정말 생활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한국 분들은 조식 먹을 때나 뭐 엘리베이터 탈 때나 왔다 갔다 하실 때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마스크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착용하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이었고 서양 분들은 마스크를 쓴 분을 못 봤어요. 마스크를 거의 그냥 안 쓰고 다니는 것 같고 태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마스크를 굉장히 잘 쓰고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자체도 투숙객이 이용한 다음에 그 드나든 자리는 이렇게 소독을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았어요. 헬스장은 땀을 많이 흘리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더 뭐 예민하게 관리하는 것 같았는데 러닝머신이나 뭐 사이클 같은 거, 운동기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끝내고 이제 돌아가면 매니저가 와서 손잡이, 뭐 화면, 운동기구 이곳저곳을 알코올 스프레이 뿌리고 소독하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좀 잘 착용을 하고 다닌다 이러면 우리나라 내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걱정됐던 부분이 태국이 되게 마약 친화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길거리 일반 음식점, 뭐 카페 이런 데서도 대마를 뭐 사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접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좀 겁도 났는데 제가 태국에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왔으니까 한 8박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막 곳곳을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마사지샵도 많이 갔고 초반에 또 현지 식당들도 좀 갔고 쇼핑몰 같은 데도 좀 다녔고 그랬는데 제가 오기 전에 막 찾아보기로는 그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뭐 판매를 하거나 그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 아니면 대마를 판매하는 샵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에 이렇게 대마 이렇게 초록풀 이렇게 그림이 있는 그 대마 간판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메뉴판에 그게 따로 그림으로 든 뭐 영문으로든 표기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어딜 가도 그런 거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유흥가 같은 데를 전혀 안 갔어요. 뭐 우범지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나나역
그 주변에 그 유흥가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변 전혀 안 갔고, 예로부터 방콕에서 그 카오산 로드 같은 데는 배낭여행객들의 성지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카오산 로드는 조금 위험해졌다 그래서 아예 뭐 안 갔고, 예전에도 카오산 로드 쪽은 잘 안 갔지만 그런 쪽에서 조금 주의해야 되고, 일반 여행객들이 이렇게 다니는 뭐 쇼핑센터, 마사지샵, 그냥 유명한 맛집들 이런 데서는 크게 예전과 달라진 부분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물론 조심은 해야겠죠. 그리고 태국의 물가는 예전보다 꽤 비싸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글로벌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태국에도 쇼핑몰이 거의 뭐 아이콘 시암 이런 데는 한국 못지않게 정말 좋으니까 시설이. 네, 글로벌 브랜드들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브랜드들은 그냥 가격이 한국이랑 똑같아요. 똑같고, 호텔에서 뭐 공연 좀 보면서 뭐 칵테일이나 글라스 와인 같은 거 마셨을 때도 그렇게 한국이랑 차이가 많이 뭐 난다는 생각은 못 하겠더라고요. 보통 칵테일이 한 15,000원? 뭐 이 정도 하고, 글라스 와인도 한 2만원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보통 먹을 수 있겠다 이 정도 가격이면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접근성이 좀 있는 가격대의 경우에 그냥 좀 괜찮은 식당, 저희가 현지 식당도 많이 다녔는데 그 저렴하게 현지식을 먹으려고 현지 식당에 뭐 가서 이것저것 먹을 때는 좀 그래도 우리나라 물가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예전 태국 물가에 비해서는 이렇게 비싸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첫 번째 현지 식당, 거기서도 어쨌든 한 35,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뭐 램자런 시푸드, 뭐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램자런 시푸드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볶음밥이랑 요리 하나, 똠양 하나 뭐 이렇게 시켰는데 거의 뭐 4만원 돈, 5만원 돈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 서울 물가랑 되게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 괜찮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괜찮은 레스토랑이다, 맛집이다 이런 데 가면 그냥 서울에서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맛이 괜찮다는 그런 집에 가서 먹는다, 이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다 가야 되는 수준으로 좀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숙박비는 뭐 아직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몽키 트래블이라는 곳에서 예약을 해서 오는데, 방콕은 체르톤에 묵을 때는 직접 앱에서 예약을 해서 와가지고 가격 비교가 좀 어렵고, 페닌슐라에 예전에도 묵었었는데 글쎄요, 이게 묵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뭐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예약을 했던 예약 내역을 보니까 한 4, 5년 전에 페닌슐라에 묵었을 때 예전에 그 예약했던 1박 가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 2만 원 정도 차이라서 뭐 그렇게 아직은 막 숙박비가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그 예전처럼 아직 관광객들이 막 물밀듯이 오진 않으니까. 근데 뭐 태국의 정책이 그 왕이 그 외국인들한테 비싸게 받아서 태국이 더 이상 뭐 저렴한 관광지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지 말자, 이런 정책을 뭐 앞으로 펼칠 거라는데 아직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태국이 사실 우리가 뭐 고급 관광지라고 생각해서 오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 여기를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제가 올 때 처음에 저가항공을 처음 타봤어요. 근데 저가항공은 처음 타봤는데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항공권 그 자체는 왕복으로 2명이 한 70만원 정도? 그러니까 1인당 한 35만원 정도에 예약을 한 것 같은데, 저가항공으로 장거리를 이제 처음 타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 맨 앞자리 좌석을 구매를 했거든요, 왕복. 그렇게 해서 1인당 한 45만원 정도? 네, 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뒷좌석 보니까 그 좌석과 좌석 간의 간격이 되게 좁은데 거기는 진짜 다리를 쫙 뻗을 수 있으니까 저가 항공이지만 불편한 것도 없고 되게 좋았어요.
이 호텔에 묵은 게 여기를 꼭 다시 오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귀국편이 밤 비행기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몇 박을 하면 레이트 체크아웃을 6시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 호텔을 찾다 보니까 여기를 다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 시간이 뭐 저녁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 호텔을 찾아서 이 뒷부분 일정에 숙박으로 넣으시면 좀 더 여정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그 비행기 시간 기다리면서 시간 보내는 게 되게 지루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초반에 거의 하루에 하나씩 마사지 샵을 갔어요. 마사지 샵들은 한국의 에이전시를 통해서 다 미리 좀 저렴하게 예약을 하고 왔는데 예약을 하려고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명 마사지 체인에서 되게 여러 곳을 스파샵을 지역마다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업을 하거나 예전에 운영하던 곳들이 문을 닫거나 이런 데들이 생겨서 그걸 좀 알아보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여기서 6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수완나품 공항으로 가서 제주로 돌아갑니다. 다시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그냥 계획 없이 설렁설렁 다니면서 또 재밌게 지내다 갑니다. 그럼 이만. 안녕.